안녕하세요. 오늘은 EU 푸텐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예전에도 중국 무역에 대해서 한번 다뤘던 이야기인데요. 중복되는 이야기가 있어도 이해해 주세요. EU 푸텐 시장 처음 이곳에 오면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이 이거 이렇게 쌌어? 정 사장 이세리 나한테 그동안 촌리 바가지 씌웠네. 진짜 멍멍이 세리. 이렇게 광분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와 진짜 싸다. 어우 나 여길 내가 왜 인제히 알았지? 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한국 가져가면 다 잘 팔리겠어. 이렇게 보물을 찾은 듯 기뻐하는 사람. 보통 푸텐 시장 처음 온 사람들 반응이 뭐 다들 이래요. 꼭 이후 푸텐 시장이 아니더라도 중국에서 무역을 하면 돈을 긁던 시절은 있었어요. 불과 6년 전까진 좋은 시절이었는데 하지만 알리바바 1688 같은 애들이 생긴 이후로는요. 중국에서 예전보다 돈 벌기 힘들어졌어요. 물론 지금도 물건을 잘 찾으면 돈이 되는 물건도 있어요. 근데 잘 찾아야 돼요. 아주 잘. 영상을 보면 수많은 가게가 보이죠. 거의 모든 제품을 다 이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곳에 실제 와보시면요. 엄청난 규모에 놀랄 거예요. 다 둘러보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럼 지금부터 왜 이곳에서 잘못 거래하면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푸텐 시장은 대단히 커요. 그리고 다양한 물건이 있는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물건을 할지 확실히 정해진 상태가 아닌 이상 오히려 이 수많은 물건이 내가 판매할 아이템 선정을 더 힘들게 합니다. 이것도 잘 팔릴 것 같고 저것도 신기해 보이고 초심자의 눈에는 모든 게 다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의도와 전혀 다른 물건을 주문을 해갖고 한국 돌아간 후에 마음고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크고 넓으니까 뭐 무엇 하나 집중해서 보기가 쉽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푸텐 시장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점포가 있는데 솔직히 한국에서 팔만한 물건 찾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여기선 좋아 보이는 물건 막상 한국 가져가면요. 이전부터 누가 팔던 물건이던지 또는 디자인이 한국 제품과 섞이잖아요. 그럼 구려버려요. 푸텐시장 점포에 걸려있는 제품이 3년 전 제품인지 5년 전 제품인지 신상인지 오랜 시간 이곳을 다녀도요. 관심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푸텐시장 내 점포에 걸려있는 제품들이 직접 제조한 게 아니라 어디선가 물건을 받아오던가 샘플만 사와갖고 걸어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샘플은 주로 상하이나 광저우 박람회 때 그때 거기서 사갖고 와서 걸어놔요. 자기 제품인 양. 그러니 푸텐시장 내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았다 하더라도요. 한국에서 똑같은 물건을 받을 거란 순진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저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요. 푸텐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찾아 주문하고 어린아이 장난감 선물 기다리는 마음으로 물건을 기다리는데 한국에 도착한 물건 박스를 뚫는 순간 대부분 희망이 절망으로 바뀝니다. 정말 중국 물건 분량 어마어마해요. 내가 전문적인 식견이 없이 중국에서 물건을 하잖아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불량의 물건을 받을 수 있어요. 불량의 물건을 보내는 이유가 공장의 기술 부족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중국 사람들 자체가 한국 사람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엔 한국에서 왔다면 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더 부자이니까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진 않습니다. 외국 사람이 오면 뭐 창고, 재고나 하자 있는 제품을 떠넘기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아요. 어차피 물건을 한국으로 보내면 문제가 생겨도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운임이 더 비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중국 물건 반품할 때 운임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래서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그냥 물건을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문한 물건을 한국으로 보내기 전에 내가 직접 물건을 한 번 더 확인해야 돼요. 중국에서 물건을 불량으로 보내서 손해본 사람이 참 많습니다. 과거엔 중국이 인건비도 싸고 물가가 저렴해갖고 세 가지 물건 중 두 가지가 완전 불량이어도요.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물건이 들어와서 잘 팔면 수익이 남았는데 불량 제품이나 땡처리 제품만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갖고 중국에서 불량으로 온 제품을 그런 업자한테 다 넘기면 손해는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땡처리 물건만 사들이는 사람도요. 5년 전부터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다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물건을 만들어도 잘 안 팔리니까 신상이 땡처리 되어 나오는 물건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도 굳이 하자 있는 물건을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비싸도 브랜드나 좋은 제품은 사도요. 이름 없고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는 보세 상품은 사질 않습니다. 지금은 중국도 너무 오픈되어 있어갖고 마진을 많이 남기고 팔만한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괜찮다 싶으면 바로 경쟁자가 붙어갖고 단가 싸움 해버려요.
제가 알기론 중국 무역 하는 사람들 중에 액세서리나 부자재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 공장과 직접 거래해요. 굳이 푸탄 시장에서 할 이유가 없어요. 공장 가면 푸텐 시장보다 더 좋은 제품들도 많고요. 올해 신상을 직접 볼 수 있어요. 푸텐 시장에 신상 내걸면 주변에서 바로 카피 들어와요. 제가 들린 공장도 내가 영상엔 안 보여줬는데 신상이 사무실 한 켠에 따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푸텐 시장엔 안 걸어놔요. 보통 푸텐 시장은 공장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처음엔 이곳에 오면 신기하고 중국의 모든 물건이 이곳에 다 모여있는 듯한 착각이 드는데 3번 이상 오면요, 생각보다 볼 게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곳에서 원하는 물건을 찾으면 바로 공장에 가고 공장에서 거래를 하지, 나중엔 이곳에 그냥 바람만 쐬러 옵니다. 전 푸텐 시장 오면 꼭 들리는 데가 있어요. 바로 피규어 파는 데예요. 장난감 파는 이곳이 제일 북적이죠. 전 이곳이 제일 재밌어요. 어차피 일본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피규어가 중국에서 제조하는 거라 앞전 오사카에 갔을 때도 피규어 매장에서 그냥 아이 쇼핑만 했습니다. 확실히 이곳은 활기가 넘쳐요. EU 푸텐 시장을 소개하는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요,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은데 전 그들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푸텐 시장이 세상에 거의 모든 물건이 다 있긴 하지만 팔만한 물건 찾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자영업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딜레마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상이나 블로그엔 과거에 잘 벌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 보는 입장에선 그런 걸 몰라요. 최근의 이야기인지 알죠? 자영업 생태계는 유행이 주기가 짧아요. 작년 겨울에 핫했던 토끼 모자, 아는 지인이 들여왔는데 4개월 만에 가격이 무너지고요. 너도 나도 물건을 들여와갖고 망했습니다. 손 선풍기도 마찬가지였고요. 힙합 모자 등등 좀 잘 팔린다 싶으면 한 달 지나면 여기저기 쫙 깔려요. 중국 물건 소싱하면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해요. 두 번째가 일본 문제 때문에 정말 자기만 아는 돈 되는 정보는 오픈하기 힘들어요. 저 역시 공장에 들른 영상은 오픈했는데 신상 샘플들은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영상에 나온 제품들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제품들이에요. 영상에 공개된 정보는 둘 중 하나예요. 알려줘도 되는 정보, 가치가 떨어지는 이야기이거나 어차피 알려줘도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사업 아이템이죠. 세 번째는 좀 예민한 이야기인데 진짜 자영업에 필요한 정보인데 불법적인 거라 이야기할 수 없는 자영업 노하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당사자들한테 직접 들어야 돼요. 유튜브에 나온 이야기만 듣고 사업하다간 기존 사업자들과 경쟁 자체가 안 돼요. 누군가 내 밥상에 숟가락 얹잖아요. 기존 사업자들은 신규 사업자들을 사정 봐주지 않고 끌어내립니다. 정리해보면요, 중국이란 나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거쳐가야 할 나라인 건 맞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내에서 생산할 만한 물건이 없어요. 대부분 기술직들 나이가 40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무역을 해야 하는 거지, 옛날처럼 중국이 싸니까 물건을 해와갖고 한국에서 사업을 해야지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매년 중국에서 물건을 잘 해와서 대박을 터트린 사람들은 있어요. 그 방법을 알려달라 하면 저도 그 방법은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요, 물건을 잘 해와서 잘 판다기보다는요, 이미 그런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네트워크가 촘촘히 만들어져 있어요. 저도 한때는 거래처가 넘쳐나서 물건을 해오면 무조건 팔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주도까지 거래처가 200군데가 넘었습니다. 물건만 아무리 잘 해와도요, 물건을 판매할 장소가 없으면 안 돼요. 물론 온라인이 있는데 온라인도 노출이 돼야 하잖아요. 저는 중국 공장을 오기 전에 미리 신상 샘플을 보내요. 그러면 중국 공장에서 최대한 한국에서 보낸 샘플하고 비슷한 원자재를 구입해갖고 내가 팔 물건과 동일한 샘플을 만들어놔요. 샘플을 만들어 봐야 정확한 단가가 나오거든요. 중국 공장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주문을 하기도 하는데 그대로 가져오진 않고요, 좀 바꿔서 가져와요. 그냥 가져오면 아이템이 겹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물건은 나만 팝니다. 그래야 단가를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이게 제 노하우예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돈을 벌었던 방법은 최대한 전수해 드릴게요. 어느 정도 내 삶이 다시 안정을 찾으면요, 저도 돈 버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영상을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